자, 상주 사이다 사건 관련해서 두 가지 상반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피의자 박모 할머니가 범인이다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나왔고요. 다른 하나는 피해자였던 할머니가 박모 할머니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새로운 또 주장을 내놨습니다. 새로 나온 이야기 중심으로 오늘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장영훈 기자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네. 자, 먼저 박모 할머니가 범인이다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조사 결과, 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오늘 오후에 보도가 있었는데요. 박 할머니는 지난달 31일 이틀간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검찰은 호흡, 맥박, 혈압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체크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박 할머니의 혐의, 그러니까 이제 사이다에 농약을 탔느냐 등 핵심 질문 두세 개를 반복적으로 묻고 이때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 수치를 체크했습니다. 허위 판정이 나왔는 거는 맞는데요. 이게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제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박 할머니를 기소할 때까지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럴 경우 오보다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며 보도 내용이 아닌 것인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는 이번 결과가 맞을 수 있다는 여지도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흘러나오는 얘기는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검찰에서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직 이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이런 거 역시 이제 검찰 관계자는 수사 원칙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좀 해줬는데요. 보통 피해자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결과뿐만 아니라 조사 시점도 원래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게 원칙인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전국적 관심 사안이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탐지기 조사와 행동 심리 분석을 했다고 이제 알렸고, 근데 또 검찰은 남은 수사하고 기소에 조금 결과 발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와 상반된 이야기가 오늘 또 하나 나왔어요. 예전에 이제 처음에 피해 당하자마자 신속하게 치료를 해서 회복이 됐던 신할머니, 이 신할머니도 박할머니와 관계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박할머니가 그런 거 아닐 거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분도 깨어나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여기 해당 할머니는 사건 당일 이제 고비를 넘겼다가 최근에 좀 회복하신 민할머니라는 분이신데요. 예. 이 할머니는 사건 당일 박 할머니가 집에 놀러를 왔고 또 이모 할머니, 또 다른 피해자 할머니죠. 할머니하고 세 명이 함께 놀다가 마을 회관에 갔다고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셋이 TV를 보고 복숭아도 깎아 먹고 또 오후 2시경 이 할머니와 마을 회관에 갔고 박 할머니는 집에 들렀다 다시 마을 회관에 왔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이 발언들은 최초 박 할머니가 주장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제 경찰은 처음에 이 할머니의 가족이 조사해서 이 할머니가 민 할머니 집에 간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예. 박 할머니의 거짓말이 좀 중요한 단서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박 할머니는 이제 민 할머니 집에 간 시간대를 오락가락 했다고 그때 좀 진술이 나와서 좀 그랬었죠. 좀 없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검찰 추가 조사와 민 할머니 이번 발언에서 이제 셋이 같이 있었던 시간이 좀 차이가 난 겁니다. 박 할머니가 주장한 시간은 오전 11시부터이고요. 민 할머니가 발언한 시간은 오후 2시 이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재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의 수사에 좀 허점이 많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초동 수사부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할머니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민할머니도 마찬가지인데 민할머니 조사가 힘드니까 주변 가족의 조사만으로 정황 증거를 채택한 점도 참 문제라고 보이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가 좀 여러 가지 허점이 좀 많았는데 사실 구체적 증거보다는 정황이나 주변 진술에 의존한 부분이 적지 않았고요. 범행 동기나 시점, 농약 입수 경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박 할머니가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지 못한 탓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내용 중심으로 우리 장영훈 기자가 잘 정리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 드릴 텐데 지금 새로 나온 얘기가 두 가지예요. 거짓말 탐지기 결과 알려진 겁니다. 발표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피해자 할머니의 또 다른 증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이제 거짓으로 예전에 판단불능 얘기가 한번 흘러나왔었는데 거짓으로 나온 거 이 부분은 사실은 할머니에게 좀 불리한 부분인 거죠. 물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증거를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증거를 쓸 수 없다는 게 판사가 판결문수인데 너는 거짓말 탐지기에 거짓으로 나왔으니까 유죄 이렇게 못 쓴다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판사의 마음속에 영향을 끼치는 거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정황 증거들, 간접 증거들이 있는 상태에서 판사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 아, 이 할머니가 진짜 범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심증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는 할머니가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찰의 수사 결과와 할머니의 진술이 민모 할머니의 진술이 상반된 이런 부분. 예. 근데 사실 이 부분도요. 그 할머니의 박 할머니의 동선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다를 마시겠느냐 아니면 피해자들이 스스로 꺼내 먹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유무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 조금 다른 진술이 나왔다고 해서 경찰의 수사 결과 뒤집는 아마 그런 결정적으로 할머니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현재까지는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심이 컸던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속보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바로 이겁니다.